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돌풍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징어 게임의 치솟는 인기에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할리우드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위에 오르면서 K-드라마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인기로 K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키우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인기를 증명하듯 배우들의 SNS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영국 가디언 같은 권위지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작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장르의 일본 드라마의 역주행까지 이끌어내는 등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자 해외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열풍을 조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말 죽여준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뉴욕 포스트는 전 세계에 대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평했습니다. CNN 방송은 29일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고 왜 사로잡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정말 죽여준다라며 극찬을 하였는데요. 이어 오징어 게임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라며 오징어 게임 흥행이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드러났던 것과 매우 비슷한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고 있기에 할리우드에 필적하다. 한국의 콘텐츠가 미국 할리우드를 위협하고 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지난 29일 기준 전 세계 83개국 중 80개국에서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하지 못한 나라는 단 3곳뿐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기록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작품 중 역대 최대 흥행작이 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 겸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오늘의 톱10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지난 28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인기 비결에 대해 놀이가 모두 간단하고 다른 게임 장르와 다르게 서사가 더 자세해 참가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몰입하게 되는 점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싸이 등을 예시로 들었죠. 외신도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징어 게임이 기생충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호주 내에선 틱톡 등 SNS를 통한 달고나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달고나 챌린지는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모양을 낸 후 달고나를 깨트려보며 자신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 도전하는 것이죠. 지난 29일 호주 데일리 메일은 어떻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호주인들에게 달고나를 만들게 영감을 주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징어 게임 3회에 등장하는 달고나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호주인들이 자신의 부엌에서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도 전문가들이 작품의 참신함을 평가하는 신선도 지수에서 100%를 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에 1위에 올랐고 한국 드라마 최초 국내 서비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미친 인기에 한국 주식에 관련 종목들까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키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의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자 지난 3거래일 만에 90%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한국 연예 산업의 주가가 향후 2에서 3년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콘텐츠 업계는 넷플릭스의 과감한 투자로 K 콘텐츠가 성장하고 K 콘텐츠가 다시 넷플릭스를 키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윈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아니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2009년 대본을 완성했을 당시 낯설고 잔인해서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 서랍 속에 넣어뒀던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진가를
여부를 알아본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가능성을 보고 200억 원을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이번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한국 컨텐츠에 통 큰 액수를 투자해왔는데요. 그 예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이 6회당 제작비는 35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한국 드라마 제작비 평균의 4에서 5배에 달하는 큰 액수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한국 콘텐츠 산업에 1년간 5,5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컨텐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런 거금을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연 매출은 4,154억 5천만 원이었죠.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대부분을 한국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를 한 것이죠. 넷플릭스가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갖는 저력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콘텐츠 로드쇼에서 장르와 포맷에 불문하고 한국 이야기꾼들에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서비스가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중국에서까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이날 기준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의 누적 조회수는 16억 회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7.7점의 평점을 받으며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엔 굿즈까지 자체 제작해 판매해 논란인데요.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자 중국 일부 상인들 456명의 참가자들이 입은 초록색 체육복까지 변형해 굿즈로 판매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30일 중국 쇼핑 앱 타오바오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달고나 뽑기 키트 판매하는 상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국가가 아니지만 우회 접속,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해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콘텐츠 제작사들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기승하는 불법 사이트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작권 보호원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각종 한국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라며 앞선 승리호 킹덤 등 작품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억울한 실정이지만 중국 정부는 불법 유통을 감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점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지재권 보호도 당국의 주요 임무라면서 방미 기간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가 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대부분 제품이 미국 것이 원조인 상황이고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기하는 넷플릭스 문제는 미국에게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의 영상 컨텐츠 지재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통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중국도 최근 지식재산권 발전 15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35년까지 정비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제는 중국의 현실을 개선하고 해외의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중국이 지재권 면에서 매우 폐쇄적이었으나 이제 중국도 지재권 수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다양한 지재권을 받아들여야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협의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컨텐츠 수출은 더욱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힘이 된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계기도 된 것이죠. 한국이 잘 되면 미국도 잘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컨텐츠의 영향력으로 시작해 국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꾹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